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던 온라인 만화 플랫폼 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웹툰 엔터 상장 이후 네이버 지분 변화 등을 근거로 네이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한 제약사와 1조 4,60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 가동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수주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미중 갈등과 고환율이라는 상황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드림인사이트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45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본사 영업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영업 확대와 더불어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불 견체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 돌파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2,79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테슬라 역시 무시할 수 없죠. 무려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예상치를 상회했는 데다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 크게 증가하는 좋은 성적표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ESS 부분에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2배나 웃돌았고 2분기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그대로 우리 국내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방긋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2%, 에코프로는 7.7%, 그리고 LNF는 9%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SK 이터닉스를 포함한 ESS 관련주 흐름 좋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바로 HLB 그룹주였는데요. FDA와 미팅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그룹주 8개 중에서 무려 3개나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어제 딱 이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이렇게 목 놓아서 부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당장 시세가 엄청 잘 났습니다. 네. HLB 그룹주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토르기법으로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포착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HLB 종목 파나진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 종목 있었고 이 종목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 말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께 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79.4포인트 위에서 5거래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어땠습니까?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약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코스닥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매수한 종목보다 매도가 나온 종목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리고 지수가 양봉을 뿜어내준 오늘도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한참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같이 나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을 옥석가리기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진정으로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보여줄 위치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슈가 있었던 HLB를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맞았을 때 메가토르 신호가 떠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죠. 올라갈 거다. 하지만 여기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고점 가격 구간, HLB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려볼 텐데 저 고점 가격 구간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슈로 올라갔다? 매수세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올라간 자리일 뿐 실질적인 적정 주가의 가격 범주를 넘어서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만 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 HLB를 보자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의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건 75,500원 정도.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레벨업을 한 가격 구간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단기적인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에도 어디에? 아래쪽에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늘려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참 더 아래에 있어요. 바이오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매물대를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바이오주들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 이 종목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터진다. 그게 2번이고요.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터졌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왔다? 여기서 뭐 할까요? 매수할까요? 안 합니다. 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대로. 아니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투자를 더 이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번에 FDA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다시 여기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감 있으시겠죠? 없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까지만 올라와줘도 땡큐인 상황이란 말이죠. 제가 이 가격 구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심리상 주가가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면서 올라간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점 가격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다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와도 땡큐인데 여기까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저점입니다. 얼마?
85,100원 나오죠. 그러면 85,100원이 첫 번째 저항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을 잡아야 되겠죠. 얼마? 9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98,000원까지 선을 긋고 다시 확대하고 120일 중기 차트로 변경을 시켜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돌파한 자리죠. 그런데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그 윗단에 있는 98,000원 충분히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98,000원을 넘어서 10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건 HLB가 상승을 보여줄 때 얘기했었던 그 FDA 승인과 더불어 한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때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면서 1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약손절이라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임시 방편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HLB 파나짐 한가를 맞은 뒤에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에서 이렇게 또 시세가 당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말 무적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토르 기법으로 내 종목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수익률 탑5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 종목과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운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320% 가까운 상승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성적표 그리고 재룡전기처럼 300% 넘는 수익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토르 기법이 있었습니다. 토르 기법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토르 기법 기본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살펴봤더니 한 권은 신호 검색기 수식 적용 매뉴얼이고요. 한 권은 조건 검색식 적용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책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수식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내가 받아봐도 어렵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모두 다 하단 참고하셔서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지금 아직까지 기법을 못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토르 기법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르 기법과 더불어서 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카페 24까지 리뷰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이 해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핑크색 지지선만 보고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언제? 바닥에 있다가 한번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나온 로켓 배송 종목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마법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께 내일도 언급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매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파란색 저항선을 매도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매도 가격으로 보는 거죠. 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적당히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팔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유 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또 투자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줄 때 매수하고 파란색 저항선에 닿을 때 전량 매도를 하면서 종목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
수평선과 수직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 수평선과 수직선 등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메가토르 신호가 뜬다면 주저할 필요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라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면서 자, 카페24 이제 슬슬 고지가 보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는 익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다 몰라도 된다.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구글이 유상증자로 260억 원을 들어온다. 그로 인해서 유튜브와의 협업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느냐. 100%가 넘었었던 수익 구간에서 지금 20%나 빠진 가격인데 왜 100%일 때 안 팔았습니까? 라는 질문들 하실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만 되어준다면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빠진 상황에서 카페24는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익절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이죠. 바로 녹색인데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그 아랫단에 있는 34,350원을 이탈할 때 익절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건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파악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탈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저할 필요 없다. 이제는 같이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바라봤을 때에는 외국인 매도에 기관 매도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연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은 아니니까. 그런데 특이점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어땠습니까? 외국인 합계가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온 것까지 합쳤을 때 26만 주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이 13만 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이 종목은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 하지만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는 것.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고요. 왜 팔아야 되느냐? 이 상황입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게 되면 34,350원이 아니라 3만 원 아래까지도 눌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파란 선, 핑크 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고요.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입니다. 나도 이 두 가지 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두 줄기 빛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단 한 줄기의 빛은 우리 전문가님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에 15%요. 아, 네, 9,000원에 15% 제일 일렉트릭.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4% 넘게 밀려나면서 8,930원 오늘 딱 이렇게 손실 구간에 집어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 나쁘지 않으신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진입하시게 되셨나요? 뭐, 그 전력이 부족하다고 뭐, 그래서 산지는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보름 정도. 예, 예. 네네. 그러면 생각하시기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일렉트릭은 대장주, 부대장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이에요. 걱정이 좀 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근거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첫 네, 번째, 데이터 센터 관련주, AI 관련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테슬라가 또 한 번 매출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과 함께 뭘 추가한다?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주유소 같은 개념인 거죠. 전기 충전소를 더 크게 확충시키면서 전력 소모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작년에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6월 달에 도래하면서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다인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일렉트릭을 왜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작년 9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별로 증가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은 다른 전선, 전력 관련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네. 매수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겁니다. 상장된 지 887거래일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딱 그 자리죠. 눌렸던 자리 9,000원. 그리고 쭉 빠졌다가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오면서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가 9,000원이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의 익절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봐도 된다인데 첫 번째 자 11,700원 하나 잡아드리고요. 11,700원. 두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는 13,260원 잡아드릴 겁니다. 13,260원. 이 두 가격을 보시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11,700원을 넘어갔는데 이탈하면 익절. 근데 11,700원을 넘었는데 13,260원에 닿으면 전량 익절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네, 아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네요. 네, 지금 현재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내 본전 가격까지는 언제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물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더 빠져서 지금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260원 전량 익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그리고 파란선을 이용해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오색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 종목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께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아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7,000원에 50%요. 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27,000원의 기아인데요.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123,700원 약손실 구간이고 2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50%나 사신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서? 배당 받고 하려고요. 에? 배당요. 배당. 예, 배당 많이 받으시려고? 예, 배당은 괜찮죠. 은행 이율보다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주가가 너무 높은데요.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을 주신 건 첫 번째, 배당을 보고 들어갔다. 너무 좋아요. 왜? 지속적으로 배당을 줬었던 기업이니까. 그러면 예. 두 번째가 문제잖아요. 내가 예. 배당은 받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 백날 배당 받아봤자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종목의 주가가 언제 사셨나요? 얼마 전에 사셨죠? 예. 아직 배당 받으려면 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배당 예. 받기 전에 파셔야 돼요. 배당 못 받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 예. 2021년부터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보셔야 되고 기아보다 현대차가 선행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아는 주가를 여기서 더 올리기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내 본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기아로 배당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자, 좀 더 차트를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늘려봤을 때 74,100원이라는 가격, 이 녹색 선 보이세요? 예. 여기 그리고 57,300원이라는 이 가격, 이 두 군데에서는 진입하셔도 되는데 이 윗단은 언제가 됐건 간에 익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 본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거래 대금이 안 터졌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한 번 정도 더 터질 때 그때 익절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 하지만 12만 원대에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대략적으로 한 7, 8년 받으셔야 여기까지 주가 내려오는 거 어느 정도 방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번 연도에 배당 못 받는다 생각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7만 원대에서 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가격 구간에서 1년, 2년, 3년 버틴다, 멈춘다 라고 해도 나 배당 받을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괜찮아. 어차피 내 본전까지는 또 올라올 테니까 버티다가 본전에 왔을 때 배당 다 챙겨 먹고 나오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만 원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물렸네. 야 이거 진짜 여기까지 내려왔네.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내 본전까지 올까라고 하면서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겨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내 본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 가능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해 배당은 포기하시고 내 본전 이탈하려고 할 때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전 이탈을 했을 때 전량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님의 선물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ACB 스포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500원에 10%. 18,500원에 10% SP소프트인데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종목 상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수하신 이유가 그리고 매수하신 자리가 어디쯤이세요? 이유는 저기 추천해서 했는데 이렇게 맞았어요. 언제쯤 사셨을까요? 네, 어떤 한참 이유로 됐어요. 추천을 했습니까? 한참 됐어요. 그냥, 한참 되셨어요? 네네. 그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 가슴을 울렸나요? 정말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진짜 이 종목을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왜? 우리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내가 주식을 아무리 몰라도 사회를 살아온 통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상장된 지 94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갓난애기죠. 신생아예요. 이 아기가 180cm까지 클 수 있을지 160cm까지 클 수 있을지는 성장판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상장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600일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600거래일은. 왜? 이 아이한테 병은 없는지 지병이 옮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자, 기업 분석 볼 텐데요. 상장되기 이전에 영업이익이 27억, 49억, 48억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야 이거? 6억 나왔습니다. 그럼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24억이죠? 네. 거짓말 쳤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참 부진하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죠. 지금 클라우드 네트워킹 AI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하락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 7,510원 이탈하는 순간 답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4,000원, 3,000원, 2,000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지 같이 볼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유일하게 오늘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이것만 보자라는 거죠. 왜 이것만 보느냐? 지수가 상승을 했죠. 오늘 양봉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소프트는 오늘 뭐가 떴습니까? 어젠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합병한다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핑크색 선 보이세요? 요거? 네. 요 핑크색 선이 어제 나왔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 그리고 어제 종가 가격 위에서만 머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제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종가가 13,500원입니다. 그래서 13,500원을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올려준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내 목표가를 어디까지 2만 원까지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종목 선정이 잘못되셨고요. 종목 선정이 잘못되셨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분석이 너무 희박했다라는 것. 그것이 패인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2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11,180원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만 원 목표가고요. 11,180원 이탈 시에 손절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나고 나서 공부법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든 종목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접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국제강이고요. 네. 9,940원에 15%입니다. 네, 9,940원에 15% 동국제강인데 지금 현재 약손실 구간이시네요. 배당락 네. 후에 내림세를 걷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사셨죠? 네, 예, 몇- 맞아요. 6월 달에 6월 20 며칠인가 산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저점이라고 있어요. 샀어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왜 사셨어요? 요새 철강 제품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배당도 있고 뭐 그런 데다가 요새 철근도 뭐 안 나가서 점점 제강회사들이 현대고 동국이고 뭐 대한제강이고 다들 주식이 폭 나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동국이 더 심해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네네. 듣고 싶었던 관점은 뭐였냐면 주가가 네. 너무 많이 빠졌다까지는 맞아요. 주가가 너무 네. 많이 빠졌다까지는 맞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저점 이탈하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좀 안 되죠. 4,673억인데 여기에서 네. 8천원 이탈하면 동국제가 네. 지금 상장된 지 257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배당 있죠. 5.81%. 이 네. 배당이 다음 해에 똑같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배당을 준대요.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작년 9월 달에 영업이익 1,000억이었는데 12월 달에 786억. 올해 1분기 525억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철강주들 다 영업이익 괜찮거든요. 근데 동국제강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배당 받는 건 받는 건데 저점 이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희망적인 부분은 핑크색 지지선이 뜨자마자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 하지만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낮춰놓는 거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익절하고 그냥 그걸로 배당만큼 수익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2,220원을 넘어간다면 어디까지?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13,030원까지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12,220원을 못 넘어가고 주가가 다시 빠져서 10,000원까지 위협하려 한다면 10,000원에서는 전량 익절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12,220원까지의 기대감은 있지만 12,220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3,030원을 못 넘어가면 12,220원 이탈할 때 익절을 잡는다. 그런데 12,220원까지도 못 올라가고 내려온다면 10,000원에서는 팔아야 제세금과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010원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동국제강은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8,810원을 8,010원을 이탈하게 되면 기업 분석상에 보여주고 있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서 시가총액 4천억이 아니라 얼마? 3천억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3천억이 되려면 적정 주가가 7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20원에서 익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이셨던 것처럼 저희 핑크선 그리고 파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손 안에 멘토님 그리고 내 손 안에 안내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HB인 솔루션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300원에 30%입니다. 네, HB 솔루션 7,300원에 30%입니다. 오늘 종가를 봤더니 수익 구간이시네요. 너무나도 예. 축하드리는데 그래도 예. 최근에 10,000원을 넘긴 적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1,500원까지 그렇죠, 갔는데요.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제 좀 빠지고 그제 빠져가지고 지금 9,500원을 그냥 종가인데요. 우리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이 하도 잘 봐주셔서 네. 지난번에 한국 BNC에 사락해갖고 샀는데 지금 한 2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솔루션요? 예, 그거 네. 7,230원에 수수료까지는 7,300원쯤 됩니다. 7,300원 말씀 주신 게 이 네. 자리는 진입하기 너무 무서운 자리잖아요. 근데 네. 진입을 했다라는 건 혹시 생각하고 있으셨던 시나리오나 아니면 이 종목의 뉴스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추천 종목으로 그 한 두 군데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식 한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냥 무조건 그냥 사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예. 들어 제가 종목을 설명을 할 때도 이 종목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봐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볼 때도 서울대에 들어가면 동문들이 누가 있고 연세대 고려대에 들어가면 동문들이 누가 있고 카이스트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의 인과관계도 찾아보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예를 들어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요. 제가 손해배상 해드립니까? 안 해주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몫이 되는데 본인 과실이죠. 네, 그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너무 좋으니까 LED, LCD 관련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예.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이거래일째 나오면 그때 익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종가는 그것보다 위에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언제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은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언제 기준? 3시 20분 기준입니다. 3시 20분 기준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면 3시 20분부터 이탈된 게 확인되는 순간 10분 동안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놓는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익 충분히 괜찮게 만들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게 된다면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아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또 내일 있잖아요. 내일 실시간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6시 땅 하면 전화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기법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토르기법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3권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권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인 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살펴봤더니 신호 검색기와 조건, 검색식 매뉴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써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서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히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또 엄선해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아디다스, 불타오르네, 지주사 관련주 갖고 와 주셨습니다. 아디다스 발주주에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주사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 네. 그 전에 오스테오닉 리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오늘 종가가 벌써 5,000원대더라고요. 이 종목 리뷰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테오닉은 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건 이거죠. 실적 호전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슈로 진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선반영 받은 거 확인하고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5,04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만 뭐가 문제냐? 파란색 저항선을 어제 끄집어 내렸죠. 내렸는데 그 자리에 오늘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스테오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은 구간에서 익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들고 더 봐도 될 것이냐. 지금 치아,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이 또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땐 내일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오스테오닉은 익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으냐? 아직까지 실적이 더 크게 반영받지 못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5,66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죠. 하지만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그것으로 인한 여파로 주가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오늘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살짝 갭을 띄워놨을지 그리고 그 갭을 띄운 자리가 왜 어제 고점 가격이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건 눌렸다가 올라가던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올라가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테오닉은 익절해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르 신호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건 검색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빛기둥이 뜨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조건 검색식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신호 검색기는 무엇이냐? 신호 검색기는 이 빛기둥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검색식으로 포착한 종목을 눌렀을 때 차트에 신호가 포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본 모멘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근거로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상승 추세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면 기법이 없더라도 충분히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 기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좀 깁니다. 그런데 지주사이고요. 화승그룹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화승그룹의 계열사인데 화승 인더스트리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아디다스 그룹의 신발을 제조하는 ODM 생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 비나라고 베트남에 있는 회사를 100%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화승 비나에서 베트남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화승 비나는 아디다스 그룹의 운동화 중 아디다스 코어, 풋웨어, 그리고 인라인 러닝, 그리고 리복으로도 들어가요. 리복 로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ODM으로 생산된다라는 거죠. 자, ODM은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과거에 보여줬었던 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외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같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 아디다스 내 운동화 제조업체 중에서 중요합니다. MS 2위 생산업체라는 거죠. 통틀어 2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승의 점유율은 그 2위인데 18%나 된다라는 거. 아디다스 전체 판매량 중에 만들고 있는 제품군 중에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건 아디다스의 제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 기업 마찬가지로 수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왔죠. 그런데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떨어지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겁니다. 양봉이 나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핑크색 지지선이 눌려 있다가 올라오면 그 자리 뭐가 된다?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잡는다? 여기죠. 파란색 저항선. 딱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보여드리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자, 어느 자리에서 진입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 자리 뭡니까? 절대 진입하면 안 되는 하락 추세였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왜? 이미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가격 구간의 고점이 9,540원입니다. 두 번째, 이 가격 구간의 고점이 9,580원이에요. 네틱 올랐어요. 세 번째, 최근 만들었었던 고점의 가격이 1,160원입니다. 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다면 이 종목 이번에 또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가능성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나기 이전보다 지금 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은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15,000원만 넘어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지는 시장이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다는 점.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HLB, 파나진 이미 토르기법으로 포착해 주셔서 오늘의 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온몸으로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2의 HLB, 파나진이 될 수 있는 히든 종목 지금 배송해 드렸습니다. 배송 꼼꼼히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 쉽고 확실하게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도 테마는 HLB 그룹주 태양광 2차 전지 관련주였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디다스 발주 재개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뭘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선물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토르 기법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과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